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다들 축구 어제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다음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금은 몸이 좋지 않아서 잠긴 목소리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컨디션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토요일까지 영상을 올려드리고 한 주를 마무리했었다면 이번 주는 오늘까지 영상을 업로드하고 제가 월요일에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어서 마이너스 0.1%가 나왔고 코스닥은 0.6%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틀 동안에 크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저는 크게 밀렸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선방을 했었고 그 외의 종목들은 다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위메이드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시초가의 점 하한가로 출발이 되었고 그 때문에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어요. 물론 조금은 만회를 했던 종목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위메이드 때문에 당분간 게임주에 대해서 노이즈가 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위메이드처럼 게임하고 NFT나 가상자산을 연결했었던 몇몇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특히 한번 조심을 해보시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보셨듯이 2차전지 업종이 그래도 선방을 했었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었네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금요일장이라서 그런지 거래대금이 정말 저조하게 발생이 되었어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소폭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상당히 저조했었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만 나홀로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수급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삼성 SDI는 여전히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와 함께 오늘은 기관도 같이 동반 순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오늘까지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가 있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고려아연,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하게 코스닥 종목이죠. 그리고 기관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현대로템,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한 차례 휴장이었어요.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었고, 그리고 오늘도 1시간 정도는 빨리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참조로 보시면 되고, 그럼 현 시간에 나스닥 선물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0.4%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무난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대만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일본 니케이는 소폭의 약보합이네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 증시는 조금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스닥 선물지수라든지 일본, 대만, 중국 금요일 시장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나름대로 안정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어느 시점에 속해 있는지 다양한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 위에서 감산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서 70달러 후반이었던 유가가 거의 100달러 근처까지 다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제 3.7% 급락이 나왔고 배럴당 77달러까지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의 추이를 보더라도 확실히 아랫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선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와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경기가 좋으면 유가는 상승이 나오고 대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하면 유가는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은 특이한 것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는 것이 1순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부러진다고 해도 이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또 CPI 요소 중에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주거비도 4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건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틀 전에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컨센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한마디로 실업자가 컨센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소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준이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는 피봇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가하고 주거 비용이 꺾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CPI 방향성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율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지난번에 환율이 2주 전쯤이었죠. 한 주 만에 7.1%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7%가 넘는 하락이 나온 것은 지난 2009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환율이 꺾일 때는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었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던 만큼 또 반발 매수에 의해서 단기간에 환율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다시 또 한 주 동안에 1.2%의 하락이 나오면서 또 직전 저점을 이탈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은 확실히 피크를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단기간에 하락이 나왔던 만큼 여기서 또 변동성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유가의 움직임처럼 비슷한 궤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주봉을 보면, 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4-5번 정도 주봉상 22평선 여기를 맞닿으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었었고, 항상 맞닿으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크게 급락이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4번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주 전쯤에 그 22평선을 돌파했고 2주 정도 22평선 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 의미 있는 저항선이 되었던 22평선, 그 22평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keep going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과거에 많은 저항이 되었던 만큼 반대로 강력한 지지 역할로서 그 역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2주 정도 시장이 크게 반응이 없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다음 주에도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저항선 역할이 되었었던 22평선을 돌파했고, 지금 22평선이 약하지만 그래도 우상향 흐름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는 그 이평선도 모두 우상향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22평선 위에서 안정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조금은 답답함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에도 어떤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월드컵 보면서 응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2차전지하고 반도체, 이 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단기간에 빠른 성과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도체하고 2차전지는 시장이 돌아설 때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제1순위 업종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업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을 매수할 때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2차전지는 업황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 그런 자금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걸 10월쯤에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시장이 돌아설 때는 제1순위가 반도체였던 만큼 여전히 이런 쉬어가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쪽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쟁이 언제 끝날지 확신은 없지만 지금 뉴스를 보면 미묘하게 흐름이 조금은 바뀌는 것 같고, 머지않아서 협상도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국내와 우크라이나가 재건 복구 협력 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몇몇 종목들을 살펴보면 여기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네옴시티 관련주랑도 조금은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마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12월에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국토부에서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관련주하고 같이 엮여 있다면 조금 더 매력적인 업종으로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종들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2차전지,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SNE 리서치에 따르면 인플레 법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생산 능력이 280기가와트시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그게 북미 전체 배터리 생산 능력에 있어서 약 53.2%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플레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53.2%에서 70%까지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소재 기업들까지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내년에 300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게 분명히 주가로서 영향을 나타낼 것이고, 지금은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서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충분히 제 모습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아울러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지금은 이와 관련된 업종을 필요하면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2차전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